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농산업 마케팅.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농가대학 나와서 평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20, 30년을 농산업 마케팅 분야에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느끼는 게 소득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을 확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저는 차별화를 찾겠더라고요. 차별화. 처음에 귀농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다가 조금 하나 변화를 보고 그 다음 변화를 보고 처음에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 또 강의하러 갔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왜 모르겠냐면 제가 그동안에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농업 유통을 전공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많이 못 가보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사례를 많이 몰랐고, 그래서 계속 현장을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귀농해서 어려웠던 분들이 그 다음에 교육받고 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별화가 뭐냐? 바로 남과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여러분 오늘 수업 받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 뭔가 과거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계속 뭔가 차별화를 해왔더라고요. 처음에 귀농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좀 뭔가 다르게 한다고 했을 때 동네 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게 안 된다,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해도 되겠나 했었는데, 나중에 이상하다고 가르치던 저 손가락으로 나중에 저 집에 가서 배우자. 지금 우수사례, 성공사례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차별화. 가장 중요한 워드는 차별화고요. 또 농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에서 가장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판매를 한다.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고품질하면 고품질화. 품질이 좋으면 될 거냐.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농산물 품질이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가보시면 크기, 당도, 색깔, 모양, 디자인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고품질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차별화를 많이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의 차별화를 어떻게 시켜왔는가?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강의 가보면 귀농 3년 되신 분이 세상에 명함 하나 없는 분들이 계신다 안 계신다? 명함만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함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브랜딩이 들어있고, 사람을 만나면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정보의 통로들이 들어있잖아요. 차별화라고 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사과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스에 예를 들면 10만 원에 팔았어요. 고가격에 팔았죠. 10만 원에 팔았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가 느끼기에 10만 1,000원의 가치를 느꼈어요. 지불한 돈은 소비자가 10만 원인데 느끼기에 10만 1,000원의 가치를 느꼈어요. 그럼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만족하는 거죠. 내가 지불한 돈보다 더 느끼는 가치가 높았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기대 이상. 내가 기대했던 기대 이상이다. 그래서 가격보다 뭐가 높다? 가치가 높다. 기대 이상이죠. 그럼 기대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과 너무 맛있어요. 이 사과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입으로 저 집 사과 괜찮아요. 어디 사과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고 괜찮다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어때요?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죠.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보 마케팅의 방식이 옛날에 입소문 마케팅에서 사진을 찍던 SNS로 들어가더니 이제는 영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오늘 제가 경영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뽑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요약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차별화 시켜왔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가격에 비한 것에 비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가치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홍보 마케팅, 소문을 어떻게 낼 거냐. 이 3가지 단어를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강의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방금 차별화, 기대 이상, 그리고 마케팅, 가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영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옆에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공부하시면서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좀 적으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첫 번째 1번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동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동영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것은 이론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실전이에요. 실전. 내가 지금 바로 해야 될 실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농가 소개 영상. 제가 강의를 가보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강의를 가면 뭐 재배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하고 계세요? 여쭤보시면 그냥 입으로 말했어요. 저 농사 어떤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200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8년 제가 강의를 한 17년 정도 했거든요. 농사나 마케팅 강의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역사를 계속 현장을 봐왔던 거였는데 한 3, 4년 정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의가 딱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운전하고 이제 오는데 저에게 뭐가 와요? 딱 보니까 뭐가 와 있냐면 문자가 와 있어요. 문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링크 주소가 하나 있어서 딱 들어가 봤어요. 블로그가 있는 거야. 그때 13, 14년 전부터예요. 블로그.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딱 해보면 바로 자기 농장 소개. 그러니까 이분은 뭘로 봤냐면, 강사를 볼 때 그냥 내가 강의하러 왔던 사람으로만 본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내 고객으로 본 거예요. 나도 저분에게 홍보해야겠다. 오늘 강사에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카톡도 보내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홍보, 농장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농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라든지 강의에 가요. 강의장에 가서 또 뭐 여쭤봐요. 제가 강의장에 이제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쭤보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 재배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스마트폰을 딱 꺼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딱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박사님 제가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요. 이런 농가의 상품이고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명확합니다. 마케팅의 홍보나 트렌드에서 영상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홍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옛날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해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농가 소개 영상 하나 정도는 이제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매년 되면 영상을 좀 하셔가지고,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자기 소개 영상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딱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어때요? 아, 내가 그러면 올해는 뭘 찍어야겠다. 올해부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 번째, 상품 소개 영상은 필요해요. 상품 소개 영상. 상품 소개 영상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능 강의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는 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토마토를 요만큼 재배해서 요만큼 소비하고 있었어요. 생산과 소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이 또 토마토를 요만큼 재배한대요.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토마토 요만큼 재배한대요. 생산량은 요만큼 늘어나고 수요량은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블루베리도 그랬고 아로니아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뭐 괜찮다 하는 것들에 또 심었다고요. 그러면 계속 공량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자,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마케팅은 시장을 창출하는 거다. 마케팅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시장을 창출하는 거다. 내가 재배하려는 거, 내가 재배하고 있는 것에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상품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만,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년 동안에 강의를 저에게 3번 들었대요. 2번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강의를 들었고, 한 번은 이제 대면으로 한 번은 이제 들었어요. 3번을 들었대요, 강의를.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3년 톤을 두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례를 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딱 그때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요. 사과를 어떻게 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과를 온라인으로 팔겠다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온라인으로 몇 번이나 구매해 보셨나요? 자기가 구매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유통 채널, 팔려고 하는 대상 타겟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구매해 봐야지만이 어떻게 내가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 거 아닌가요? 시장 조사가 먼저거든요. 내가 하려는 곳에 시장 조사가 먼저잖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토마토를 온라인으로 한번 판매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마토를 직접 구매해서 자기가 이제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변에 그 파워 블로거들 많잖아요. 블로거들이 토마토를 요리해 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 방식대로 몇 가지 해가지고 요리를 해보면서 그걸 인스타라든가 블로그에 올렸다 그래요. 올리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리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렸다. 올려보니까 처음에 전혀 그런 정보를 안 올리던 애가 올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인스타에 있는 친구들이, 블로그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토마토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토마토가 내 인생이고 토마토가 내 먹고 살고 가족을 건강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토마토에 대해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마토의 정보를 많이 모아서 그걸 또 이제 나 혼자 알고 또 그만 잊어먹으니까 이걸 갖다가 블로그라는 것을 올렸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계속 올리고 인스타에도 또 토마토에 관한 정보, 토마토 라이코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생산이 어떻고 외국의 토마토 축제는 어땠고 토마토를 가지고 상품은 어떻게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정보를 다 모아서 블로그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토마토에 미쳤니? 바로 그 미쳤다는 것이 브랜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전문가라 그래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려는 입장이라 그러면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먼저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소개 영상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3-3으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농업 경영 기록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기록에 대한 영상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요. 현장에 컨설팅도 가고 코칭도 가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현장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왔고 그 다음에 경영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좀 알아야지만 컨설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혹시 기록해 놓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다 그래요? 어디 있다 그래요? 다 여기 머리에 있다 그래요.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지만 바로 옛날에 그 농협에서 나눠준 그 일지, 경영 일지라든지 아니면 또 농업기술센터에 나눠주는 농가 경영 일지, 그래서 경영 장부 해가지고 그걸 마을에서 한두 분 정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기록하셨는데 기록을 이렇게 하는 분이 글로 기록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에부터는 뭘 했냐면 바로 사진을 찍기 시작,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블로그는 영농일지다. 뭐라고요? 블로그는 영농일지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냥 글로만 기록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자. 그때 기록을 시작했던 분들이 뭐가 쌓인 거예요? 콘텐츠. 내용이 쌓이는 거잖아요. 해왔던 과정.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상 구조로 갈 겁니다. 왜? 바로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너무 좋아져서 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하고 같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마케팅 수단이라는 게. 자, 그렇게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앞으로 키네마스터라든지 블로라든지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박사님 저도 하나 영상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 계시면 바로 얼마 안에 작심 3일이니까 3일 이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키네마스터예요. 키네카스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뭘로? 카톡으로. 카톡으로 뭘 보내왔냐면 바로 자기 유튜브 했던 걸 보내오셨더라고요. 유튜브의 내용을 보니까 양봉을 하신 분인데 양봉을 해왔던 과정을 쭉 제가 이제 그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라든지 전화가 오세요. 수업을 운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박사님 어떻습니다. 오늘 수업 어떻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분이 아까 그 앞에 있던 자기의 농가 기업 소개라든지 이런 걸 좀 영상 만들어보자 그랬더니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뭘 한 거예요? 문자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결국은 내 정보를 어딘가에 올려놓고 블로그가 됐든지 유튜브가 됐든지 올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분들, 명함 교환하시는 분들 계속 확산시키다 보면 어때요? 그분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구독도 눌러주고. 가보니까 그 영상을 한번 쿵 누르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냐면 벌을 이렇게 양봉을 하면서 꿀을 이렇게 밀봉하는 것들이 벌들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지리산 산이 있고 그 산 위에서 하고 있는 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농산업 마케팅의 핵심은 자 따라해 볼까요? 과정이 상품이다. 뭐라고요? 과정이 상품이다. 과정을 알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멋지게 편집을 하고 거기서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냥 일하고 있는 거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거 보면서 나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서 많은 걸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고 내 방송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산 거예요. 자막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쉽게 과정을 기록했던 것들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봐요. 현장에서 그냥 실천이거든요. 오늘같이 제가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마케팅 전략,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자, 뭐 농가 소개 영상, 뭐 그 다음에 상품 소개, 뭐 이런 거 같이 뭘 한 거예요? 다 제가 그걸 한 거잖아요. 3일 안에 만들자.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마케팅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케팅은 계획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보시면 여기에서 저기 마을을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을 건너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2대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의 배는 로인한산 배예요. 첫 번째 배는 어쩌면 나무배, 역한 기름새, 찢어진 자석, 시끄러운 소리, 곰팡이, 물이 스며들어요. 좋은 배, 안 좋은 배예요? 별로 안 좋은 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배냐면 밀턴이라는 사람의 배예요. 그다음 밀턴은 쿠션이 딱딱 물배를 뒤집었음 자리도 많잖아요. 이 두 배 다 별로 안 좋은 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 배가 2대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열심히 노을 져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을 져요. 두 번째 사람은 노을 졌다 말고 어딘가 갔다 온대요. 어디? 경북농어 기술원 갔다 온다고 그러고 질센터 갔다 온다고 벤치마킹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어딘가를 다녀와서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고객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겠다 해서 이틀 동안 손님들의 욕구를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어와요. 징칸, 편안한 시트, 조용한 엔진, 한꺼번에 빠르게 열매를 실는 큰 배를 만들고 사람들은 옛날 배를 탈까요? 열심히 했던 옛날 배를 탈까요? 아니면 새로운 좋은 배를 탈까요? 새로운 좋은 배.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 교육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의 배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의 배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결국은 마케팅은 방향성이 보여야 돼요. 목표. 방향성을 두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할 거냐?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 전부터 온라인 아니면 안 되겠다, 직거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지금 목표를 거기다 두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온라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명확히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현재 가지고 있는 농산업 마케팅의 농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나무 역항 기름새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계속 문제점이 많은 채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렇고요. 프레임. 그러면 제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표를 보기 위해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어떤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볼 거냐는 것이에요. 미래 농업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테가 이렇게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프레임. 근데 여기다가 어떤 안경을 넣느냐. 예를 들면 선글라스 형태의 안경을 넣으면 앞이 좀 이렇게 선글라스 형태 좀 어둡게 보이겠죠. 이 안경을 밝았던 안경을 끼면 밝게 보일 거고요. 여기다 노란색을 칠하면 노랗게 보일 거예요. 안경이. 이런 것 같이 이게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런 안경테, 문, 창틀 이런 거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미래 농업 방향을
어떤 프레임, 어떤 걸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그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가지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어두운 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농업, 농산업 어떻게 변화할 거냐. 한번 여러분이 농업, 농촌, 농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가.